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입니다. 9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대우 트럼프 월드 마린 펜트하우스 같아요. 22억이 올랐어요. 67% 폭등했어요. 놀랍습니다.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마이너스 5.5억 27% 폭락. 해운대 자이 1단지 마이너스 3.4억 21% 폭락. 이것이 양극화가 아닌가. 정말 이것이 양극화가 아닌가. 양극화를 이야기하던 사람들, 똘똘한 채로 몰려가던 사람들 상당수는 오히려 여기에 두드려 맞고 있다. 오히려 초양극화에 가까운 이 현상. 근데 사실 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대형 평형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났을 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화요일 치고는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내일 또 상승을 한다면 수요일 원래 상승하는 날이잖아요. 내일 또 상승을 한다면 이거 추세가 뭔가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질 정도. 9월 26일 어제자로 규제지역 해제되었는데요. 변함없이 화요일 물량 폭등하는 현상 있었고요. 전세 물량도 지금 초록색 선 위에 있는 상태. 내일이 되면 또 이렇게 증가하면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모양새 변함없습니다. 흐름 변함없습니다. 월세 물량 마찬가지. 오늘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22,850건인데요. 내일 되면 23,000건, 23,000건 돌파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층 낮은 가격이 거래되는 현상이 이 하락 초창기에 나타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고층의 가격도 똑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저층 30%, 그건 저층이니까 30%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고층, 중고층,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30%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된다면 저층의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저층 거래는 얼마나 빠질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시기가 지금 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부산에 지금 가격 많이 빠지는 물건들 간혹 나올 때 보면은 저층이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69건. 요거 4월달 5월달 이 정도 분위기였으면요. 이틀치 거래량 신고되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한 35건 정도 거래되었다고 치면은 요때 분위기 조금 괜찮을 때는 한 120건씩 이 정도로 거래 신고되어서 나타났을 거예요. 거래량 굉장히 적게 신고된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1094건, 8월에 거래량 1094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전달 같은 날짜로 보면은 한 110건 정도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한 1100건 정도 수준 될 것이고, 지금 1일 평균 한 30에서 40건, 그냥 40건씩 거래된다고 쳐도 남은 거래일 수 다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거래량을 한창 줄어들 시기에 좀 예측을 하는 바람에 거래량을 좀 적게 잡은 경향이 있는데요. 한 750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한 10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래량. 근데 여기다가 규제 해제 효과가 더해지면 1000건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도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놀라운 현상. 대우 트럼프 월드 마린 88평형 가격 32억 8천이던 것이 55억으로 무려 22억 60% 이상. 여기에 근데 해당되는 사람 부산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되나요? 얘는 좀 논외로 쳐두고 그래 양극화 인정하자. 같은 우동이지만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5억 5천 한 방에 떨어지는 이런 현상. 하락 비율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 아래에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이것도 한 방에 2억 떨어졌어요. 똘똘한 한 채지 이 프레임에 몰려가지고 싼 아파트들 몇 개 막 정리하고 또 부채를 얻어서 이렇게 한 방에 몰려가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충격들 제법 크게 한 방에 2억이면 이 퍼센트로 치면은 한 채 15%도 안 되는 하락률이지만 충격은 시게 올 수 있죠. 해운대 자이 1단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더샵 센텀파크 2차 40평형 거의 30% 하락인데요. 네, 거의 30% 가까운 하락. 층수도 비슷하고 가격 30% 하락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형 평형들도 거래가 되는데 대다수는 하락이더라. 근데 이것도 상승, 요것도 찾아봤어요. 삼성그린코와 광안동. 요것도 찐 상승 맞긴 맞아요. 찐 상승 맞습니다. 근데 하락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럼 니는 왜 그 올랐는 것도 두 개 눈에 띄는데 왜 떨어지는 것만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지금 추세를 지금 얘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는 이 펜트하우스 한 건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아랫부분에도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야, 보합도 있잖아. 가격 잘 지지하고 있는 애도 있잖아. 가격 잘 지지하고 있는 애, 얘들 한두 건이 얘들이 시장 분위기를 만드나요? 얘들이 부산의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2% 나타나는 얘들이 시장 분위기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에 연산 LG 가격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연재, 롯데, 캐슬, 대시양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런 아이들이 시장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양해 바랍니다. 브라운스톤 연재 1한지도 15% 정도, 어제도 20%, 어제 아니죠, 지난 방송할 때 한 20%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특히나 많이 눈에 띄는 모습, 전세가율 90%, 80%만 넘어가면 뭐 역전세 우려, 깡통전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다수 아파트들이 거기에 엮여든다. 해운대 비치 베르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매 가격 4억 5천, 최고 전세 가격, 최근 전세 가격 똑같이 4억 7천. 좀 이렇게 충격적인 이런 하락 한방 나타나면, 야, 이거 전세로 살면 진짜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런 사기들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부 사례를 보니까 매매 가격이 4.5억으로 나와 있어요. 매매 가격이. 근데 전세 가격이 기존 세입자가 5억에 있대요. 그럼 정말 누가 진짜 1원 한 푼 없는 사람이 이거를 매수를 해요. 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새로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급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자산이 빵원인 사람이 얘를 5천만 원을 받고 매수를 해요. 그 다음 5천만 원 실컷 쓰고 배째라 해버리면, 야, 이거 이런 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극동 스타 클래스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형 평균도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시고, 그 외에 이진 캐스빌 블루 1차 10%, 화명 2차 현대 15%, 오늘은 15% 하락이 눈에 많이 띄는 날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이고, 규제 해제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더라. 오늘 9월 16일자 거래가 혹시 찍혔나요? 9월 26일자 거래. 잠깐만,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월 26일부로 규제가 해제되었는데요. 제가 요걸 빠뜨릴 뻔했네요. 자, 9월 26일자 계약을 했다는 말은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인데요. 우동, 해운대, 자, 아까 말씀드렸던 30% 가까운 하락 있었고요. 그 다음 규제 해제, 야, 이땐 때가 왔다, 팔 때다. 연산동, 연재, 롯데, 캐슬, 대시양 약간 15% 빠진 것도 9월 26일자 거래였고요. 그리고 화명동, 화명 2차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요거 20% 하락했는 것도 9월 26일자 거래고요. 하단동, 가락타운, 요것도 15% 하락했는 것도 규제 해제 이후. 중동, 해운대, 비치 베르빌 20% 하락했는 것도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2년 전, 3년 전, 2019년, 20년 넘어가던 그 무렵에 그때 부산에 해제했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네, 여기 3억 1천까지 다니고 올라가는데요. 대형 평형, 펜트하우스 큰 건수 한 건씩 거래되면 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됐느냐 아니냐, 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당 거래대금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3,000건 이하 빙하기 현재 2,000건, 1,500건도 넘어서기 힘든 모습.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오늘 펜트하우스 거래되고 비싼 것들 몇 건 거래되지만, 하지만 이게 150건도 넘어가기 힘든 모습. 전반적으로 아까 매매 거래량도 그렇고 6억 이상 거래량도 그렇고 절반 빙하기를 탈피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올라갔네, 6억 이상 비중 좀 올라갔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전체 조금만 더 긴 추세의 흐름으로 보면은 올라가지는 않는구나, 요런 느낌. 구군별 거래량도 규제 해제되고 나서 아직까지 특별한 흐름 아직까지 보일 건 없죠. 해수동 특히 눈여겨본다고 했습니다. 동래구 8월달, 해운대, 수영구, 요 지역들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 큰 변화 안 보이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요거 다시 언급할게요. 매일 보여드리는 표가 너무 많아서요. 분양권 4건 중에 1건의 신고가 규제 해제되고 나면 분양권 거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대구에서 보였거든요. 평상시보다 한 2배 이상의 거래량을 보였었는데 부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9월 26일자 거래 요거 신고가 의미 있어 보이진 않죠. 또 9월 26일자 거래 화명 플리체 비스타 동원 4억 요건 떨어진 상태로 거래가 되었네요. 분양권 거래 좀 늘어났어요. 전세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분양권 설명까지 끝났고 전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전세 가격 낮아지면서 막 여골세를 부담해야 되는 임대인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보니까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전에는 집값이 10억인데 대출이 엄청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입자는 한 6억 정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전세 가격이 한 4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해내야 되는데 집값이 얼만데 이게 LTV가 얼만데 근데 웬걸 DSR 나의 소득과 견주어서 대출을 계산해보니까 이 2억의 대출 못 받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집을 사면서 이미 기존 대출을 한 4억 정도 땡겼다라고 이렇게 단순 계산해보면은 이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골세 이런 현상들도 생기더라. 역전세 현상이 생기면서 여골세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전세 거래량 178건 이 1월달 거래 좀 안 될 때 매매 1 전세 2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매매 거래 한 70건 정도 됐잖아요. 전세 거래 178건이죠. 2배 수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으면은 한 90건 정도는 나와줬어야지 평타를 치는 매매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오늘 매매 거래량 좀 적다. 전세 거래량도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얘들이 좀 뒤늦게 많이 신고가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2월달 이럴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빨리 인덱스 3법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한 10% 증가해요. 또 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10%가 증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거래량이 3,000건이었다. 2월달에 거래량이 2,000건이었다. 이 상태에서 거래가 마무리되었으면 이 1월달에 거래량을 3,000건으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1개월 매매는 1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세는 아직까지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3,000건이었는데 3월달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3월달에 조사를 하다 보면 3월달 거래량 현재 1,000건이 신고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1월달에 거래량을 보니까 3,300건으로 막 늘어나 있어요. 다시 4월달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 거래 건수가 3,600건으로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좀 이전의 거래량이 많아 보이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도 시간이 지나면 거래량, 7월의 거래량, 8월의 거래량도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당장의 수치로만 봤을 때는 거래량 확 줄어들었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약간의 착시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현재 9월 거래량 1273건인데요. 지난달보다 적다. 지지난달보다 적다. 한 200건, 근래 들어 한 달에 거래량이 한 100건 정도씩 계속 줄어드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신고가. 이게 바로 양극화다. 이게 바로 양극화다. 근데 대다수의 양극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남들이 한 2억짜리 사는 짜리 집에 사는 것을 보면 자기는 4억짜리 집에 살면서 이게 양극화야. 더 비싼 집에 살아야 더 많이 오른단 말이야. 또 6억에 사는 사람은 4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이게 양극화야. 이 똘똘한 한 채로 몰려와야지. 또 6억에 사는 사람은 8억에 사는 사람 6억에 사는 사람을 보고 이게 양극화야. 6억 미만 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계층을 나누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전세가 15억 미만 잡 15억 미만 잡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양극화라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초양극화로 간다.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 누군가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들에 같이 편승해서 자산 한 5억 10억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 양극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장 이거 전세금 얼마 돌려줘야 되나요? 이거 1억 3천 돌려줘야 돼요. 양극화를 부르짖다가 1억 3천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혹은 9억의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전세가가 3억 5천 떨어지면 양극화 이야기 온데간데 없이 이 돈 구하러 다니기 바쁜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 전세금 많이 돌려줘야 된다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이 임차인이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임대인이 협상을 걸려고 그래요. 야, 이거 채무 관계, 채권 관계, 이 관계는 돈만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정의인데, 야, 그거 세 빠지면 돈 돌려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대연 SK뷰 힐스 고점 대비 1.5억 정도, 해운대 아이파크 2.2억, 그 다음에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4억. 야, 전세가 4억까지 떨어졌어요. 이 매매 가격 제가 한 12억 정도,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한 12억 정도 매매 가격까지 본 것 같은데요. 그때 전세 가격 6억 5천? 합당해 보여. 전세가율, 고가의 아파트 전세가율 50% 합당해 보여. 그럼 지금 전세가가 4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면 매매가도 분명히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매매 가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한 9억에서 10억 사이에 거래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전세 가격 빠지는 게 무섭습니다. 갑자기 돈을 막 2.5억씩 마련해라.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둔촌주공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나요? 둔촌주공 이 시행사와 또 누군가요? 걔네들 조합원들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 이 둘과의 힘싸움에서 이 조합이 완패했죠. 그러면서 가구당 돈을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마련해라 그러는데 이 마련할 길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마련합니까? 하면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수십억짜리 아파트에도 2억을 마련 못하는데 이 한 10억짜리 아파트에서 2억을 마련하라? 물론 개개인의 뭐 자금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억 단위의 돈을 마련하는 것도 그간에 뭐 대출이 많았는 상태였다. 나 DSR 안전해. DSR 안전해. 나 대출 많지 않아. 나 DSR 20%밖에 안 되던걸.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출 금리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확 높아지면서 어느새 다닫게 해보니까 갑자기 난 대출 별로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LTV 기준으로 뭐 난 많이 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대출 많이 받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금리 올라가는 게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좀 무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도 가격 저기 아이고 앞부분 또 오늘 말이 길어지네요. 대략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동그라미 쳐보면은 야 이거 좀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겠네. 지금 임대인 임차인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1.5씩 기본적으로 1억 1.1억 1억 1.5억 이렇게 큰 폭으로 전세 가격 하락한다는 모습. 뭐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관계없습니다. 야 5억짜리 집에 5억짜리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지면 이거 1억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더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10억짜리 전세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가가 8억 7억으로 떨어지면 이 2, 3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1억 구하기도 사실 힘들지만 이 2, 3억 구하기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뭐 연봉이 엄청 높다면 뭐 억대 연봉 되는 사람들 뭐 그 이상 돼도 커버하기 힘들 정도로 갑자기 목돈을 구하기는 좀 힘들다. 전세 가격이 더 낮아져도 기존에 한 4억 5천 거래되던 것이 3억 천으로 거래된다. 중동의 롯데캐슬 마린 4억 5천까지 거래되던 것이 3억 천. 좌동 코롱 1997년 아파트 4억 천까지 거래된 것이 3억 천. 이런 식으로 뭐 비싼 동네, 싼 동네, 선호하는 동네, 선호하지 않는 동네 뭐 그런 거 구분이 없더라고요. 전방위적인 하락세 꼭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4억 5억 받았던 것도 3억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 3억 초반. 그 3억도 지켜내기 힘들지 않더라. 지금은 그전에 임차인들도 4억 이상 전세가 했었던 거 3억으로 떨어뜨리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단디 잘 계산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세 시장 위태위태하다 너희. 그래서 전세 비율은 더 떨어지는 형국으로 가고요. 전세 매물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부산 지역. 그거 다 커버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전세 3억 미만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비싼 집을 가지고 비싼 집 2개를 가지고 하나를 임대 놓아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 자금 계획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네, 그 부분 4억 미만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근데 이거 10%는 그래도 지킨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10% 소수점 단위이기 뭐 반올림 올림하면은 10% 되겠지만 야 10%도 무너지네요. 요게 금리 한번 올리면은 2개월 후부터 반영된다고 하는데 다음 달 우리 금리가 과연 0.5는 거의 지금 0.5
오르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죠.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리는 건 확정적인 같은 분위기. 평균 전세 가격 2021년보다는 낮은 상태. 다음 달이 되면 2020년과 마주칠 것 같고요.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다. 좀 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요 갈색의 선이 지금 빨간 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 대구 지역은 월세는 올랐는 거, 요렇게. 월세는 빨간 선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보증금이 빨간 선 밑에서 놀고 있더라. 부산도 대구하고 이 하락이나 이런 것들의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요. 머지않아서 이 갈색선이 빨간색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 많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 7월의 거래량만 잠시 보면요. 요 거래 신고 마무리 된 상태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또 거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한 30% 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요 20%가 늘어날지 30%가 늘어날지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